안녕하세요. 대학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토크쇼 사회를 맡은 저는 동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면 이제 바람이 좀 선선해지고 달라졌더라고요.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선선한 가을이 온다는 것은 곧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겠지만 그래도 입시 준비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대학 교육에 관련된 고민들을 모아서 두 분의 신을 모시고 꿀팁 그리고 그 두 분만이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비법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쇼가 마련이 됐습니다. 원래 토크쇼는 이렇게 대면에서 해야 더 좋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크쇼는 1부에서는 두 분의 신들의 교육에 대한 나름 갖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방법들, 꿀팁들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2부에서는 열띤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멀리 계시지만 큰 박수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다리던 오늘 1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분이시죠? 공부의 신입니다. 강성태 강사님 모시고 특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네, 이쪽 카메라죠.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동명대학교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꿈만 같네요. 네, 지금 여러분들 잘 듣고 있죠? 네, 딴짓하면 안 됩니다. 처음 강성태가 여러분 유튜브 이런데 강의 올리고 막 이랬을 때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망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댓글을 지금 몇 개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댓글이 막 강의했는데 말이 너무 장황한 것 같다. 야, 너 강의 너무 못하니까 강의하는 법 됐고 그냥 공부법 이런 거 됐고 강의하는 법이나 이제 공부를 해라.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한참 됐는데 옛날 유튜브에는 막 그냥 거의 막 욕설 달아도 사실은 괜찮았고 필터링이 안 됐습니다. 올리기만 하면은 다 이제 욕 달리고 놀리니까 제가 어떤 날은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이걸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게 댓글이 이게 뭐야? 이게 다 시옷 발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연습이나 하라고. 이게 뭡니까? 스위스 숲속에 산장을 짓고 사신 스미스 사실상 10만 산삼을 캐다가 서슬퍼를 씻어 숲속 사사시 뒤지면 산행. 이때부터 3년 정도를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렸어요. 한 1000일이 넘는 날이죠. 매일 올렸어요. 매일 찍어가지고 매일 올려요. 매일 욕먹고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진짜 단 1mm, 1cm라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드디어 이 유튜브 댓글을 이제 보면서 내가 드디어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진짜 그때 눈물이 진짜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말 울 뻔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아줬어요. 2년 전에 이 영상에서 강성태 말 못했다고 치자. 아직까지 강의 못한다는 생각 가지고 있겠지. 근데 말 실력이 좀 늘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건 뭐야? 얼굴만 달랐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 스스로는 이게 칭찬을 받았다 이게 제가 감격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보여줬잖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정말 너무나도 못한 한 영역이었는데 포기하지 않았고
한 2년 정도 시간 동안 매일 단 조금이라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바뀐 거를 직접 보여줬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 뭡니까 바둑을 굉장히 잘 둔 친구 있습니다. 그 아주 기똥차게 그 이름이 이세돌이라고 그 저랑 동갑이에요. 이 친구한테 제가 그걸 알파고 옛날에 이겼잖아요. 그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알파고 어떻게 이겼냐 술자리에서 물어봤는데 뭐 어떻게 이겼냐 뭐 그냥 알파고의 버그래요. 네. 겸손하게 말하는 거겠죠. 뭐 알파고 이길 수가 없는데 그때 잠깐 얘가 뭐 좀 버그처럼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다음에 뭘 물어본 적이 있냐면 너 그러면은 하루에 바둑 연습을 몇 시간 하냐 물어봤어. 안 한대요. 제가 그 다음 말해줬던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거의 정말 완전 아기 때부터 바둑만 생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뭐 30대 거의 40대 가까운 이 시점에서는 내가 밥을 먹건 뭐 대화를 하건 드라마를 보건 뭐 걸그룹 영상을 보건 머릿속 한 구석에는 바둑에 대한 생각이 저절로 돌아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야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뭐 좋은 이걸 제가 매일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지나가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 간판을 봐도요. 멘토링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큰 꿈을 가지면은 그 어떤 것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발전하는데 그냥 그 과정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절대 쫄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요. 자, 동명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의 신답게 꿈 이루는 단 하나의 습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는 것. 여러분에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공부의 신 강성태 강사님처럼 한번 설득력 있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귀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토크쇼에서 2부에서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는요 교육의 신을 모실 차례인데요. 우리 동명대학교의 전호환 총장님 모시고 이어서 교육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전국에 이 토크쇼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강성태 참 우리나라에서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이 유명 인사를 오늘 만나고 보니 제가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교육의 신. 제가 뭐 교육을 잘 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도 대학 교수로서 국가과학 기술자로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논문도 많이 쓰고 30년 이상 한우물을 파온 교육자입니다. 또 대학 행정 경험도 있고. 근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가 아마 우리 동명대학교 와서 외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한 3년 동안 욕 많이 먹고 연습 안 했잖아요. 실전했잖아요. 두잉했잖아요. 우리 가수 인순 씨가 석자 교수로 봤거든요. 그분은 연습은 필요 없다. 위에서 실전을 해봐라. 무대 위에서 해야 그게 실전이다 이 말이야. 실전을 해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고치신다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한 10년 이상 하니 이래 공부의 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근데 여기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꿈.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전이 그 사람이 머리에 있는 것은 망상입니다. 근데 이분은 벽에다가 다 붙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 합니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제가 5개의 동명대의 어떤 아주 큰 프로젝트를 다 이야기합니다. 안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야기해야만이 그게 망상이 아니고 꿈이 드림 컴 트루 이루어진다고요. 학생 여러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야, 너 말이 없어. 괜찮습니다. 왜?
조용히 있다가 안 하는 것보다 말해서 뭐라도 하나 얻는 게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메시지가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고,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학생 여러분 대학 왜 오죠? 다들 요새 드림 직업이, 꿈꾸는 직업이 창업입니다. 회사에 가서 월급 뭐 쥐꼬리만한 월급 받다가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또 나중에 뭐 40, 50대 쫓겨나서 실직자, 그것보다는 내가 영원히 할 수 있는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창업을 하려면 창의적인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창의는 자기만의 가진 지식이 있던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면은 두잉을 많이 해서 뭔가 체험을 통해서 머릿속에 내가 체화되든지. 아까 우리 강성태 선생님께서 이세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제하고 이야기해 보는 사람이 제 머리가 다른 걸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면 뭘 들은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머리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돼야만이 이룰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창업을 한 교수 밑에서, 아니면은 창업을 한 회사에서 어깨너머로 배웠어. 그러면 그게 체득이 돼서 나중에 창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지식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모방이고, 그걸 우리는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팔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팔로였거든요. 남은 나라에서 카피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퍼스트 무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새로운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두잉을 통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 정말 제가 하늘을 날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책을 다 팔았어요. 책을 팔고 그 당시 돈으로 한 20만 원 됐나요? 책을 팔고 계산기도 팔고 있는 재산을 제가 다 팔아가지고 행글라이더를 한 대 만들었습니다. 77년도 12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8년 1월에 금정산에 그 행라이드를 들고 올라가서 타다가 너무 그렇게 재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타자마자 우두둑 부러지더라고요. 그거를 들고 운동장에 펼쳐놓고 조나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입회비를 3만 원 받았습니다. 제가 77년도 하숙비가 2만 원 할 때였습니다. 71명이 들어오더라고요. 213만 원 가지고 행글라이더를 7기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금정산에 다시 올라가서 타고 대학 축제 때 내려오니 그 당시 총장님이 저한테 100만 원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창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행글라이더 거치지 않고 그 행글라이더를 잘라서 가방에 이어서 용평 스키장에 78년 겨울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스키장에서 행글라이더를 탔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뉴스가 접해지면서 전국 동아리가 돼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조선공학과 들어갔습니다. 요트를 만들어서 전국 요트 선수권 대회도 가고, 그리고 행글라이더는 제가 전국 대학 선수 연맹을 만들어서 제가 진해 장복산에서 제1회 초대 대회도 열고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대학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있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학생들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와 산학협력 그리고 취업이 강한 동명대학교 총장 전호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동명대학교 두잉대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제20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든 싫든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과 함께 살고 있고, 조만간 지금보다 더 똑똑한 로봇이 태어날 것입니다. 로봇은 무한 지식과 초능력, 그리고 24시간 일을 해도 피곤해하지 않는 괴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러한 괴물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면 우리 인간도 초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는 로봇과 소통하면서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즉 새로운 상상, 문제 제기와 도전을 하는 두잉 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기본이 있습니다. 도전과 열정, 소통과 공감, 존중과 배려, 돌아보면 모두가 스포츠에서 강조하는 덕목들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힘도 제가 대학 시절 즐겼던 스포츠에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학문에 열중하는 틈틈이 승마, 행글라이더, 요트, 수영, 스키 같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도전 정신과 체력을 길렀고 도전과 협업은 자연스레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이었던 1978년 행글라이더를 손수 설계하고 만들어서 비행을 했고 전국 대학 선수권 대회를 조직하여 초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요트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세일링을 하였고 1979년 전국 대학 요트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글라이딩, 경비행기, 요트 등은 지금도 제가 즐기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2020년 8월 15일 강복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에서 요트를 타고 독도에 도착해서 아침 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체력과 정신 건강을 위해 전국 100대 명산을 완등하였고 매일 아침에는 말을 탑니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교수로서 저희 연구력 정진과 리더십 함량에도 큰 자양분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선택하고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교를 따라가려는 획일적 커리큘럼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간의 대학 교수와 총장으로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인성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두잉 대학을 신설하여 202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두잉 대학은 어떠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도전과 열정, 소통과 공감, 협업, 존중, 배려심 등의 덕목들을 갖추게 하는 실천적 체험 학습입니다. 무학년, 무학점, 무티칭이라는 산무교육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3년 만에 조기 졸업이 가능한 혁신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앙트프러너십, 유튜브 크리에이터, 디지털 공연 예술 등 3개의 전공을 두고 공통 필수, 전공 필수, 선택 및 자율 과목 등 70여 개의 교과목 중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여 두잉을 하여 성공과 실패로 화기를 체득하는 학사 운영입니다. 3개 전공 간 복합 전공과 타 학과의 복수 전공도 가능합니다. 공통 과목으로 교육의 기본 역량인 고전 읽기, 스피치 기술, 글쓰기 기술 바탕으로 주식 실전 투자, 외국 노래 부르기, 기업 인턴, 토론, 유튜브, e스포츠 등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11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전공 심화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서 키움, 체험, 도전, 공연 등 37개의 과목 중에서 학생의 개성과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110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되는 산무교육의 새로운 혁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시로 나열된 과목처럼 학생 스스로 설계한 과목을 인정받아서 이수해도 됩니다.
이러한 각 과목마다 그 분야의 국내 실전형 전문가가 학생들을 코칭해 주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 멘토 교수단 30여 분이 구성되어 있고요. 뮤지컬과 힙합은 가수 인순 씨, 글로벌 리더십은 김학수 전 유엔 사무처장, 앙트프러너십은 박중험 전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과 송대현 전 LG전자 사장, 승마는 부산시 마장마술 대표 선수인 손창호 박사, 요트는 전 대한요트협회장 신민보 박사, 스피치 기술은 정보영 전 KNN 아나운서 등 다양한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되는 두인 교육은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작고 강한 미국 대학 40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은 학생의 역량을 길러주는 학부 교육 중심 대학으로서 세인트 존스 대학은 지성을 추구하는 10대들의 유토피아로서 백근의 고전 읽기와 토론이 4년간 커리큘럼의 전부입니다. 햄프셔 대학은 학과, 학년, 학점이 없고 학생 주도로 전공 과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오려고 하는 예비 학생 여러분, 두잉 학습의 체험장으로서 우리 대학 캠퍼스 안과 밖에 2,500석 규모의 온-오프 공연장 및 e스포츠 아레나를 포함한 부산 컬처 빌리지 및 미국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필적하는 영화 촬영 세트장을 갖춘 시네파크를 건립할 것입니다. 우리 캠퍼스에 승마장도 만들 것입니다. 저희 동명대학교에 와서 말을 타보지 않겠습니까? 승마는 여러분의 건강과 소통, 교감,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을 크게 키워줄 것입니다. 도시의 한복판에서 말을 타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명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고 나만의 개성과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두잉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2부 토크쇼에서 공부의 신과 교육의 신 두 분을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또 반갑습니다. 특강 고맙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이 오늘 초면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유튜브로. 저는 초면이죠. 대면은. 아 저도 총장님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 네. 굉장히 독특하셔가지고 네. 깜짝 놀란 점이 많은데요. 네, 간단하게 소개 겸 인사 겸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성태 강사님 먼저 할까요? 네. 저는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네, 모든 학생들에게 네,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동기부여하는 그런 컨텐츠로 학생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동명대학교에서 토크쇼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제가 오늘 이 순간을 네,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총장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 교육의 신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이 우리 강성태 우리 선생님을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는 보지 않았고 세바시도 봤고 그다음에 스펙이 필요한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66일의 습관 아주 유익한 유튜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아요. 요 표현은 다를지도 몰라도. 너무 영광입니다. 그 좋아요도 눌러 주셨나요? 제가 구독. 구독도. 네. 제 구독자십니다. 네. 네. 내가 좋아요 누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눌러가 또 퍼나르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너무 제가 나이는 60 농담으로 넘었는데 말씀드려요. 이 퍼나르기 이거 잘해. 네, 감사합니다. 조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기본이죠. 네.
좋은 아까 특강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 토크쇼 열띤 토론 통해서 두 분만의 비법이라고 할까요? 꿀팁을 많이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의 신, 공부의 신, 사실 신이라고 불리우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제정신인데 네, 공부의 신이라고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하기가 참 네. 좀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뭐 강연 때 교육봉사 시작하다가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육봉사 하다가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예 동아리를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모든 학생들한테 멘토를 만들어준다는 게 꿈이니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동아리를 하면 다 많이 이렇게 멘토들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동아리 이름을 이제 되게 고민을 하는데 그때 복학하고 났더니 갑자기 후배들이 줄임말을 엄청 쓰더라고요. 뭐 안습 뭐 이런 말 아세요? 도라지가 뭔지 아세요? 네. 이게 그 도라지가 도서관 라운지를 도라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별로 말도 안 돼.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제 줄임말로 해야겠다. 아 이게 대세구나. 이게 소위 말하는 인싸구나 해서 저는 사실 이따가 뭐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공부가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좀 소외계층 학생들 공부를 신나게 하기를 도와주자는 뜻에서 줄여서 그때 공신으로 정했거든요. 공부의 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책이나 방송이나 공부의 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공부의 신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교수님들도 계신데 너무 좀 부끄럽죠. 네. 가장 궁금한 게요. 공부의 신이면 네네. 나름 공부하는 비법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꿀팁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셨어요? 그거는 네. 제 유튜브를 구독을 하시면 농담이고요. 너무 네. 이제 많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 결국에 뭐 우리가 시험을 딱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나올 건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항상 정해져 있고 이제 수능 시험이나 뭐 이렇게 뭐 올해도 이제 치러지겠지만 사실 매년 개념은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옷만 좀 갈아입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가 나올지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만 쏙쏙 골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그런 거 우선순위 없이 그냥 맨날 앞에만 뭐 옛날에 우리 왜 그 정석책 보면은 맨날 앞에만 새까맣잖아요. 뭡니까 집합만 네, 박사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학생 드렸구나. 삼색펜 저는 그런 거를 학창 시절부터 썼거든요. 근데 전 정해져 있어서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다 표시를 해놔요. 일단 파란색은 제가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은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다 해놔요. 그럼 제가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딱 펼치면 뭐 먼저 봐야 될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만 쏙 골라보고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쏙 골라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었죠. 네, 갑자기 삼색 펜이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육의 신께서도 나름 교육의 비법이랄까요? 본인만의 꿀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교육의 신은 아니고 이제 이걸 한다 하니 이제 공부의 신이 오시니 네. 뭔가 이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의 신으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이제 우리 홍보팀에서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잉 전도사 이렇게 불리기를 하자 이랬거든요. 네네. 운이 안 맞대. 네. 네, 그래서 뭐 교육은 정말 막 우리가 역대 행동을 잘 자기는 행동은 다르게 하면서 너나 잘해라. 이런 게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 정말 선생답게 앞에 먼저 걸어가는 학생답게 살아왔는가. 그게 저는 교육자라고 하고 제가 저도 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군에 가기 전까지 정말 공부를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군에 갔다 오자 제가 단식을 했어요. 이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단식을 하고 도서관에 박혀서 수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수업을 거의 안 들었다 보니 그 당시 운동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가 폐교가 거의 1년에 한 6개월 됐었습니다. 제가 77, 78, 79 그때 11.6 사태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제가 수학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 문제까지 다 풀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참 공부를 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모를 많이 했어요. 책에도 막 아까처럼 이게 지금은 뭐냐면 포스트잇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포스트잇이 없어요. 그걸 바플로 붙였어요. 그래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부터 그걸 들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대단하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 우리 천재들이 보면은 메모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도 공부할 때 빨간색, 파란색 자기만이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메모도 있지만 정말 천재들은 메모를 많이 합니다. 그 자기만의 어떤 메모, 글쓰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왜 글쓰기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읽기, 고전 읽기, 쓰기 이게 우리 두잉 대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왔던 지식보다는 아까 얘기한 학창 시절에 도전해보고 뭔가 성취한 해보고 그런 어떤 삶이 제 오늘에 있게 한 만들었나 싶습니다. 네, 또 말씀하는 가운데 또 네. 포스트잇, 네, 또 네, 홍보가 네, 여러 가지 좋은 네, 두 분의 신들의 그런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는 뭐 학생들 맨날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조급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급함요. 조급함. 항상 그렇죠. 닥쳐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 조급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거를 내가 이제 익히지 못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문제는 또 많이 풀어요. 급하니까. 근데 그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공신들은 문제를 하나를 풀어도 예를 들어 어떤 뭐 시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대학교 과정에 뭐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보통 문제 이렇게 풀면은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해설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해설들을 고민을 해봐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개념으로 항상 돌아가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양치기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보면은 양으로 그냥 승부하겠다, 막 문제만 그 드립다 많이 풀어야겠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만 유형이 바뀌어도 사실은 네, 금방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이 공부 자체를 되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엄청난 불안감으로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조차도 너무나 조급함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키워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조급한 마음을 좀 안 가지는 게 좋겠다. 네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천재, 천재는 전번을 봐도 재수 없는 사람. 너무 똑똑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천재하고 1등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1등은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천재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이 천재였다고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학자들 대부분들이 학교 성적 안 좋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재가 되었을까요? 우리 링컨도 세상을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 사람도 공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장되는데 낫겠죠. 하지만 100% 보장이 안 된다고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 미래를 보시고 아까 우리 성태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먼 미래를 봐라. 지금 시험을 못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진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서울대 동문회에서 쫓겨난 사람도 많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학생 여러분. 스마트 안경이 나와서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아주 괜찮은 게 지금 있는데 우리가 전기자동차 만드는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분이 여기 칩을 꼽으면은 세상이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스마트 안경이 그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는데 어느 길로 가면 어느 도로로 가면 몇 분 걸리고 하는 게 스마트 안경 끼면 다 보여. 조선시대 5대 임금이 누구냐 생각만 하면 거기서 답이 머릿속에 연결이 된다고요. 이런 시대는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머리에 이어 놓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때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고시해서 법관된 사람은 머리가 좋다 그랬습니다. 많이 암기를 잘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법관이 그렇게 부럽나요? 암기를 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시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창업을 할 수 있고 나만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제들이 한 삶을 보십시오. 메모하고 책 많이 읽습니다. 고전 많이 읽고요. 책을 한 권을 읽으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일리아드 이런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 시대의 한 몇백 년을 뒤돌아가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래 교과서 영어 공부 많이 한다고 우리 영어 책이 많은데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항공우주공학과 나오고 조선공학을 공부만 하면 머리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고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공부는 여러분들 뭐냐면 메타 인지를 키워야 돼. 내가 왜 공부하지? 이걸 하면 왜 이런 게 생겼지? 호기심을 가지라. 그래서 고전 읽기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상상력이 창출이 됩니다. 창의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영어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영어를 내가 많은 자더라도 머리 좋아지는 건 지력을 높이는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이 제가 대학 교수고 총장이지만은 대학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학에 목숨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반드시 창의력도 함량되고 그 우리 공부이신 그 유튜브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암기하라 말도 있지만은 더 좋은 말들이 많거든요. 거기 있는 걸 쫙 한번 보시면 학생 여러분들 아마 본인이 스스로 뭘 해야 될지 아마 깨친 계기가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식을 이론을 머리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doing 실천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강성태 강사님은 doing 대학, 우리 동명대학교에서 지금 한창 얘기를 하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잘 알고 왔고 네. 사실은 그게 정말 네, 교육의 거의 전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단순히 왜 실제 교육의 효과 차원에서도 교육 심리학에서도 그 왜 경험의 원추라는 그 데일리라는 교육 심리학자가 네네. 만들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거는 머릿속에 한 10% 이렇게 남아 있지만 내가 직접 해본 거를 통해서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는 거는 90%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효율적인 교육의 어떤 효율로만 봐도 그 자체가 그냥 교육이 doing 그 자체죠. doing이 없으면은 뭐에다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공감을 했고요. 이게 저는 그냥 원래 동명대학교의 표어였나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인가요? 네, 제가 네, 총장을 맞습니다. 오면서 도잉 대학을 만들어서 내년에 네. 네네. 교육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수시 모집이 곧 들어갈 텐데 90명을 뽑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90명은 두잉 단과대학으로 가고 그다음 우리 7개의 단과대학이 있는데 7개가 두잉 교육을 입힙니다. 그래서 네. 학교 안에 2,500석의 공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승마장도 만들고 도심에서 말 타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저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예. 오시면 제가 비행기도 태워드리고 환영합니다. 말도 태워드릴게요. 아, 이게 저도 사실 총장님 이제 같이 토크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게 결정되고 막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강연을 뭐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이런 자리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총장님이 좀 내가 꼭 봐야겠다.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길래 네. 뭐 요트부터 해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기계항공공학부거든요. 네. 저야말로 이제 비행기나 아니면 기계나 뭐 배 관련된 것도 하고 하는데 그 저희 동기들 중에 그야말로 항공기나 뭐 이런 거에 정말 미친 놈들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정말 있군요. 그거에 완전 어렸을 때부터 네.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애들이 정말 많은데 감히 그런 친구들도 뭐 대학교 1학년 때 막 비행기를 자기가 깎아가지고 아까 뭐 산에서 막 하다가 뭐 다 부수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네. 그런 예가 사실 저도 없거든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네네. 아 이분은 뭘 잡수셨길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독특하지? 왜냐면 그때는 또 네. 70년대니까 요즘은 사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시도를 할 뭐 이렇게 뭘 제조 관련돼서는 뭐 3D 프린터로 내가 원하는 거를 뭐 해가지고 진짜 비행기를 내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PC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툴도 있고. 근데 70년대는 정말 괴짜 소리 많이 들으셨겠다. 좀 더 나가서는 약간 또로 시작되는 말 그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니요, 그 당시도 저는 이제 조직을 아까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를 팔로워들이 왜 리더를 존경하느냐면 행동을 할 때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행글라이더 7개 한 26개쯤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1호로 탑니다. 왜냐하면 잘못 만들면 가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탔어요. 그리고 제가 없고 후배들이 만들면 거기서 최고 고참이 타라. 후배들한테 태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천하는 리더는 분명히 조직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좀 미친놈 아이가 뭐 이래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은 제 그룹 안에서는 상당히 이제는 다른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 네. 굉장히 좀 네. 사고 안 났게 망정이지. 비행기도 떨어져서 다리도 부고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강성대 네. 강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예체능도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 총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네. 이런 실천을 이미 해 오셨고, 네. 우리 강성태 강사님 어떠세요? 아 예체능이라고 하면은 네. 네, 딱 봐도 일단 제가 엄청난 음치거든요. 아, 음치세요? 거의 뭐 음치로 방송 몇 번 나갔습니다. 네. 네. 저희 대학교 두잉대학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두잉대학이 가망이 있을까요? 저도. 아니 가끔 오셔서 거기 이제 우리는 두잉대학에는 1인 1학기가 필수입니다. 네네. 악기. 그럼 악기를 누가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주면 그게 두잉대학은 산무거든요. 무학점, 무학년, 무티증입니다. 무티증이 기본입니다. 예, 예. 그럼 자기가 어디서 배워야죠.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든지. 예,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학점을 주느냐? A, B, C, D가 없단 말입니다. 미국의 MBA, 세계에서 가장 좋은 MBA 스쿨도 학점이 없습니다. 그만 패스, 오페일, 성공, 실패. 그래서 합주하면 됩니다. 친구들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합주해가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학점이에요. 근데 왜 악기를 제가 반드시 다루게 하느냐 하면은 우주인이 오면은 우리가 우주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수학으로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안 손짓, 되죠. 네. 네. 손짓, 표정. 아, 예. 악기. 네. 악기는 아니십니까? 통합니다. 악기로. 악기. 그러게 우리가 미션 영화 보시죠. 선교사가 남미에 밀림지에 가서 원주민 가는데 이제 창을 목에 대잖아요. 근데 그때 울린 그 악기가 뭐죠? 자기 들고 간 악기가? 워낙 오보야입니까? 네. 어, 아
그 노래가 뭐죠? 넬라 판타지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오베 넬라 판타지야. 그 악기가 울리는 순간에 창이 다 녹아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그 그렇네요. 선교사를 그 흑인들이 원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선생을 모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악기, 이 예술이 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술을 업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피카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세돌 바둑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네네. 피라는 놀이 있어야 되는데 악기를 스스로 혼자서 잘 못 해도 됩니다.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예. 저는 노래 못 해도 아무 데 가서나 마이크 있으면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용기, 자기 만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악기를 한번 아무거나 한번 해보지. 그러면은 본인이 상당히 이래 뭐 치유에도 도움이 될 거고 소통, 커뮤니케이션, 공감도 악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지금 그럼 저보고 악기를 시작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시작이 아니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음치라고 하시니까 네, 일단 뭐 예능, 음악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네. 것도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사실- 궁금한 게 네. 그럼 동명대를 나오면 이 졸업생들은 누구나 악기 하나는 다 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게 필수니까. 진짜 악기 좋네요. 없으면은 못 다루면 보컬로 하십시오. 보컬로. 네. 이거 있잖아요. 아, 목도 있지 않나요? 그래 합주를 해야 된다. 합주를 우리가 무대 위에서 했다는 거는 해변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로봇하고 경쟁을 할 수 없어. 로봇을 할 수 없는 뭡니까? 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소통, 공감, 배려, 상상, 도전, 존중, 그러한 덕목들이 70개의 과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을 1시간 반 타고 왔습니다. 매일 말을 타고 그리고 주말에는 요트를 탄다든지 또 어떨 때는 경비행기를 몰고 뭐 이래 하늘을 난다든지 뭐 하여튼 대학 시절부터 한 어떤 모험 스포츠죠. 그게 제가 지금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바쁜 일정이지만 그렇게 항상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까 건강에 좋죠. 네,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현 대학 교육의 문제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입시 중심의 교육이란 말을 하는데요. 현 대학 교육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총장님 먼저 네네. 말씀. 제가 할까요? 네, 네, 예.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대학이 서울대학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어떤 국가 사업을 우리가 제출해서 평가받고 그게 루틴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미국의 내 인생을 바꾼 4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전 읽기 100급만 4년간의 토론하고 이 카리큘럼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시키게끔 교육부가 자유를 주어야 교육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 사실 대학에 뭐 몸담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항상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업이 변화하는 속도가 100마일로 달리고 있으면은 교육의 속도는 10마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실이랑 많이 괴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정말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속도가 그만큼 안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학 이전에 뭐 거의 이게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변화되는 거를 바로바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하면 또 대학 교육이 조금 밝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신을 모신다고 네 어떻게 아셨는지 사전에 질문들을 좀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네 여쭤볼까 합니다. 공부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아이가 책상에서 집중을 못합니다. 앉아 있더라도 제대로 습득을 못하는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강성태 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학생들 만나면은 많은 문제 좀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집중의 요건들이 있거든요. 교육 심리학에서 네. 말하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적절한 난이도예요. 근데 학생들이 보면은 보통 이제 조급하고 하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거를 보통 많이 하죠. 부모님들도 뭐 빨리 네. 뭐 선행하려고 하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실제로 제 공식 멘토 중에 토익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오. 얘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했냐면 네. 그 소설을 읽어요. 근데 소설이 우리가 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잖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려우면 안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결이에요. 쉬운 거부터 접근을 네, 하는군요. 내가 스토리가 이해가 되고 70~80% 정도 다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그런 것만 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내가 좀 실력이 올라오면 조금 더 높은 거 보고 조금 더 높은 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훨씬 더 재밌게 집중도를 높이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영어 공부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가 촌장님도 한번,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되면은 자동으로 셧다운 되나요? 조금 뭐 괜찮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바쁘시면 다음에 또 녹화를 보시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 왜 하기 싫은 정말요? 예, 하기 싫으면 하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분명히 학생 여러분 공부 아닌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 본인도 대학에서 중퇴를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거의 대학 나온 사람 없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이면서 그럼 대학 반드시 가야 된다. 하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가는 우리 강성태 공무신께서 좋은 조언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시험을 치면 거의 뭐 몇 등급에 하면은 보통 루즈로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하나 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저도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게 정말 밥 먹기 싫을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뭘 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합니다. 그러면서 기력을 다시 회복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거기서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본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싫은데 앉아서 인터뷰에서 공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 서울대학이라든지 하버드대에 가십시오. 하지만 나는 다른 어떤 도잉을 해서 내의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다면 동명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번 정말로 제가 살아온 그 어떤 인생 젊을 때의 삶이 동명대학교 두잉대학의 교감으로 있고, 그다음에 동명대 다른 대학들도 그 두잉 교육을 받게 하거든요. 또 두잉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복수 전공을 택해서 또 그 전공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내가 공부를 남보다 못했다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네, 잘하는 거를 찾아서 네, 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본인에 대한 분석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도전해서 접근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참 좋은 도시이긴 한데 뭔가 체험이 좀 교육이 되고 또 현장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체득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총장님께 네, 일단 여쭙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실천하면서 네, 약간 실천하면 키워드가 떠오르시죠? 네. 우리 강성태 우리 네. 공무신께서는 아마 아까 지방이 고향이라 했고 아마 산골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 세계 대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강과 바다와 산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이런 도시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이 부울경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지금도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LG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LG전자, 대우중공업 세계 1등 기업이 다 있어요. 그리고 테크노가 또 깔려 있는 주변에 있는 도시 있으면 나와라 그러십시오. 네 박자입니다. 사람과 테크노와 환경, 강, 산, 바다가 있는 도시는 세계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시면은 지금까지 서울에 그 공기도 안 좋고 또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가슴이 탁 트일 겁니다. 우리 강성대 공무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 저는 부산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가족 때문에 네, 못 하고 있는데요. 아 네. 너무 좋아서 정말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부산을 엄청 사랑하는 걸 알아요. 네, 그 언젠가 정도. 부산에 오셔서 네, 아 정말로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휴가를 못 오실 텐데 휴가 오시면은 제가 말도 태워드리고 아 정말요. 요트도 태워드리고 네. 네. 그다음에 경비행기를 타고 지리산 한 바퀴 뺑 돌고 오고 네. 그렇게 하면은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네. 아 진짜 제가 너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왔어요. 네, 아 이렇게 도전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진짜 재밌겠다 사는 게 네, 그럼요. 이런 생각이 저는 들 제가 정도로. 좋아하는 걸 합니다. 네. 총장도 정말 즐기면서 하고요. 네네. 제가 총장이 부산대 총장 했잖아요. 그렇게 네네네. 제가 지금 총장이 직업이라 그러더라고 제 직업이. 네. 그래서 이 총장 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교육 혁명을 총장이 아니면 못 합니다. 제가 학생 여러분 이렇게 동명대학에서 두인이라는 교육을 우리나라에 뿌려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들어 주려고 제가 이 총장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이 총장 하는 게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기 위해서 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말을 타고 오늘 아침에도 이 방송이 있지만은 제가 1시간 반 말 타고 땀을 뻘 흘리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학생 여러분.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정말 나눌 얘기가 더 많은데 불구하고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좀 마무리하는 한마디씩 우리 입시생들에게 좀 격려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성태 강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특히 동명대 학생 여러분들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름 뭐 강사라고 해서 여기저기 전국 방방곡곡 많이 다녀봤거든요. 대학부터 뭐 기업체. 근데 대학 총장님이 뭐 오늘 토크쇼 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거 총장님 잠깐 봐도 되나요? 이거를 네 제가 강연하면서도 계속 적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를 메모를 제가 머리가 나빴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제가 이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 이제 생각을 뭐 근데 제가 글씨는 못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네.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네. 제가 뵌 적이 없고 여기 이제 제 알기로는 이제 교수님 그리고 학장님들께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한 분도 안 조세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제가 뭐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나 진짜 높은 뭐 관료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도 있고 교육 쪽에 뭐 이렇게 이런 경험은 정말 흔치 않거든요. 이게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거겠어요?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제가 그리고 또 뭐 엄청난 뭐 석학도 아니고 이런데 이렇게 집중해서 귀담아 들어주시는 게 이게 교직원분들, 교수님 분들 자체가 이게 자세가 완전 다르구나. 이걸 제가 굉장히 지금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가 저는 절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야말로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는 거를 진짜 현장에서 경험을 하죠. 당장 뭐 수능 시험 인구가 줄고 경쟁률이 바뀌고 하니까 입시판에 있다 보니까요. 근데 많은 대학들이 위기인 거 저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면은 미래가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새삼 또 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저도 뭔가 두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맨날 이렇게 뭐 영상하면서 이렇게 막 말로만 그냥 팩폭 막 날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도 네. 도전을 하고 막 요트에 막 행글라이더 막 하다 막 다리 막 뿌고 막 이런 거를 저도 뭔가 그런 삶을 좀 지금 제 나름대로 또 이제 뭐 좀 나이도 이제 뭐 40대 제가 막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또한 생기는 때였는데 오늘 참 많은 걸 배워가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부잉 해보시죠. 네, 저 또한. 네, 총재님 끝으로 예, 한마디 근데 아마 지금 아마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생도 우리 네. 강성태 네.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1등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학부모님의 자식은 자녀분들은 천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천재는 1등 하는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부산대 교수 되기 전에 현대중공업에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주영 우리 명예회장 너 해봤어? 그리고 김우중 씨, 김우중 회장님을 제가 부산대교 총장할 때 두 분을 제가 모셔서 세 분이네요. 방문까지 해서 강의도 듣고 저하고 대담을 많이 했는데 해봤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해보고 이거 하면 뭐 별 거 없겠지. 그거 아닙니다. 해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통계를 보시라고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수진 장군 그 난중일기에 보시면 정말 병이 많았거든요.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아까 메모를 적어 놓듯이 말을 한다든지 환경을 만들어라. 제가 지금 방송통신대학 3학년의 학생입니다. 편입했습니다. 지금 대학생이셨어요. 예, 지금 제가 뭐 교수 정장이지만은 제가 방송통신대학 3학년에 지금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MBA를 제가 공대 부산대 교수 있을 때 유튜브로 그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경비행기 자격증 없이 경비행기를 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옆에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을 태운다. 그래서 제가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도 이걸 뭐냐면 총장 되고 난 뒤에 옛날 탄 걸 다시 배워가지고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발에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강성태 선생님도 지금 뭐 이 방송을 얼마까지 하겠습니까? 네네. 100세까지 살려고 한다면은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학부모님, 그 지준생님, 우리 여러분 배움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영어를 꼭 제가 배워야겠다 하면 가장 비싼 학원에 등록하시라고요. 싸구려 학생 가면 결강도 합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싼 데 가서 등록하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비싼 것만큼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 강성태 우리 유튜브 들어보시면 그런 말들이 구구절절이 있거든요. 영어 암기가 아니고 버케브리를 봐라 그러잖아요. 영어는 그리스어잖아요. 거기 보면은 버케브리가 어원이 몇 개 안 됩니다. 한 200개. 그것만 머릿속에 집으면 전부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연상이 된다고요. 그럼 2만 개 단어가 술술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부는 암기, 머리 좋은 사람 암기할 수 있죠.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게 아까 천재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1등 하는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방송 안 들으실 거고 아마 공부를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아마 들을 것 같은데 1등 하는 분이 뭐 때문에 그 강성태 그 유튜브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재는 도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에게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동명대학교에서 마련했던 대학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토크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아쉬웠지만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네, 좋은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토크쇼를 진행할 때 대학 교육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대학 교육
이대로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밝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명대학교에서 마련한 대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네, 토크쇼 이것으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 정명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두잉하는 학생들, 두잉을 배우는 학생들. 지금 생각하는 그 두잉도 맞지만 우리의 두잉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 고전 읽기부터 말하기, 쓰기, 등산, 패러글라이딩, 요트, 경비행기, 승마까지 틀에 박힌 학습에서 벗어나 너 자신을 정의하는 거야.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말이야. 우리의 두잉은 학년, 학점 다 필요 없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설계하는 거지. 너의 두잉은 네가 정하는 거야. 동명대학교 두잉대학.